오늘은 배달 라이더와 같은 노무 제공자가 업무상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산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배달 라이더들에게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산재가 1등이 되었다 라는 얘기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무 제공자로서 산재는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런 노무 제공자에는 방금 말씀드린 배달 라이더뿐만 아니라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탁송기사, 방문 판매원, 전과 후 교사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분들 똑같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산재 신청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는 다른 근로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내 사용자는 누구일까? 이 부분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 플랫폼에 운영하는 그 운영자의 관리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달의 민족에서 라이더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우아한 청년들이 운영자죠. 그러면은 우아한 청년들의 관리 번호를 기재를 해서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업체 이름만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나는 좀 구체적으로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사업장 관리 번호를 조회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아한 청년들 이렇게 치시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과 같은 것이 나올 텐데요. 송파구에 이제 본사가 있으니까 지사를 서울 동부지사로 선택을 하셔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관리번호가 41787 이렇게 시작되는 번호가 있죠. 그거를 산재 신청할 때 기재를 하시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번호도 이제 알았겠다.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편을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병원에서 대행해서 신청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하신 거 어떤 것들 다 선택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편하신 건 아무래도 병원일 거예요. 병원에서 이것을 대행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밑에 보면은 위임란이 있습니다. 거기만 동의를 해주시면은 사고가 발생했던 병원에서 직접 공단에 접수를 해주는데 모든 병원에서 이걸 해주지는 않습니다. 산재 지정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나 이런 것들을 대행해서 해줄 수 있는 병원인데 큰 병원들은 웬만하면 다 산재 지정 병원은 맞습니다. 한방병원도 있고요. 근데 지정병원이 아니면 대행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큰 병원 가셔서 치료 받으시면서 여기 혹시 산재 지정병원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고 맞다라고 하면 산재 신청 대행되죠?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대행 신청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지정병원을 안 가가지고 직접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 요양급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 한글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재발생 일시 이런 것들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우신 건 없을 거고요. 아래에 있는 사업장 정보가 있죠. 사업장 명에다가 우아한 청년들 그리고 사업장 관리번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번호 이렇게 쭉 기재하시면 되겠죠. 근데 사업장 명만 적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 기재를 하시고 꼭 필요한 게 진단서와 의무기록입니다.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걸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무기록도 필요하고 만약에 MRI나 CT, 엑스레이를 찍었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첨부해서 좀 제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편 혹은 방문 접수 다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우편으로 내가 접수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방문한다고 하면은 어디다 접수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지사가 많습니다. 작은 시에는 하나씩 있는데 서울에는 굉장히 많아요. 동서남북, 관악, 서초 이렇게 있는데 내가 치료받은 병원이 있는 지사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사업장 관할이었다가 의료기관 관할로 변경이 됐습니다. 노무 제공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송파구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고 하면은 서울 동부지사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할 구역을 캡처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관할 구역을 보시고 내가 병원을 어디서 다녔는지를 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사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실수로 다른 곳에 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옮겨줍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처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곳으로 넘기는 거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송을 해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지사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즘 어플도 있긴 한데 휴업급여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이나 어플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하실 필요 없이 그냥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 중에서 개인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기서 산재 근로자 체크해서 주민등록번호 치시고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 중에 민원 접수 신고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요양 신청, 최초 요양 신청서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최초 요양 신청서 필수 기재 항목들 별표로 된 부분들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성명, 재해 발생 일시, 주소, 연락처, 채용 연월일, 이제 산재에 언제 가입이 됐는지 쓰시면 되겠죠. 조금 중요한 게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직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잘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직종에 여기 체크 표시 한번 눌러 보시면은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노무 제공자로 선택을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보면은 노무 제공자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쭉 스크롤을 내려보시면은 노무 제공자들이 다 모여 있죠.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쭉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직종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종 코드를 잘 입력하시면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장 정보 쓰시는 거 어려울 거 없고요. 사고 경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떤 교차로에서 내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는 차와 부딪혔다거나 아니면은 정차하던 중에 넘어졌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니까 사고 경위만 간단하게 쓰시고 진단서나 이런 것들 JPG로 바꾸셔가지고 업로드 해주시면은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만 하면은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단 지사에서 담당자가 배정이 돼서 연락이 올 겁니다. 문자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카카오톡으로 오기도 합니다. 담당자에게 앞으로는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담당자는 이제 접수된 서류를 보고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제자에게 받고 사업장에도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때 일을 한 게 맞는지, 사고가 난 게 맞는지, 사고가 접수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사업주가 빨리 이걸 해주면 공단에 제출하면 빨리 처리가 되고 늑장을 부리면 조금 지연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보통 한 달 이내로 처리되니까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접수하고 우리가 낸 자료 들어가고 사업주가 낸 자료 들어가면은 얼마 안 돼서 요양결정 통지가 우편으로 오거나 문자로 올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받았던 문자인데 이렇게 옵니다. 요양신청서가 승인됐다. 언제부터 통원, 언제까지 입원까지 승인됐다 이렇게 오게 되고 이렇게 승인이 되면은 병원비 받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쉰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살펴볼 거고요. 만약에 불승인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문자로 오지를 않습니다. 서류로 옵니다. 우편에는 왜 이것을 불승인을 하는지 그 이유가 써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받으시고 나서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놓치면 안 되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승인된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의료비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휴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